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능력, 바로 문해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글 읽기를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더 나아가 창조하는 힘, 문해력. 지금부터 그 중요성과 우리가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문해력의 본질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먼저, 문해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문해력을 그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문해력은 그 의미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OECD는 문해력을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얻은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문해력은 우리가 배우고 일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역량인 셈이죠. 이는 학문적 성취는 물론 사회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역량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 바로 문해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해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해력은 크게 6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풍부한 어휘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미묘한 감정과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의사소통력입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능력은 문해력의 실질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을 포함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의사소통력에 포함됩니다. 셋째, 시각적 문해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 그래프, 차트, 사진, 그리고 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시각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넷째, 독해력입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며 표면에 드러난 의미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미나 맥락,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능력은 문해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읽기를 넘어선 깊이 있는 읽기가 바로 독해력의 본질입니다. 다섯째, 비판적 수용력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보의 출처, 신뢰성, 타당성을 판단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의 비판적 수용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창조적 사고력입니다. 읽고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문해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해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해력을 우리가 왜 반드시 높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광범위합니다. 문해력은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시험 문제를 풀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지어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모든 학문적 과정에 문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결국 학업 성취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해력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경제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업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문해력은 필수적입니다. 금융상품 설명을 이해하고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며 심지어는 약 설명서를 읽고 복용법을 지키는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문해력이 작용합니다. 정보를 해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문해력은 기초적인 토대가 됩니다. OECD가 문해력을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역량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들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의 근간이 바로 탄탄한 문해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서를 하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학년 때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독서를 충분히 한 사람은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학습 능력 저하를 넘어 사회 전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원인들을 몇 가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어휘력 부족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휘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특히 추상적이거나 학술적인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어휘력이 부족하면 긴 문장을 보더라도 단어들의 나열로만 느껴질 뿐 전체적인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곧 독해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독서량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활자 매체보다는 유튜브, 틱톡과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는 문해력 향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긴 호흡의 독해를 요구하는 활자 매체 대신 짧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중력과 인내심이 저하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역시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보면 수업 시간 집중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까지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문해력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짧고 간결한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길고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문해력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어휘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휘력은 문해력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새로운 단어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것을 넘어 다양한 어휘를 익히는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단어 카드 만들고 친구들과 의미 맞추기 게임을 하거나 문장 내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를 함께 학습하면 어휘의 뉘앙스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사전을 찾아보고 그 뜻을 메모하며 자신만의 어휘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전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으며, 단순히 뜻을 아는 것을 넘어 예문을 통해 실제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언어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 이해력은 단순히 단어를 아는 것을 넘어 문장과 문단, 나아가 글 전체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아도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장을 읽을 때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파악하고 수식하는 어구들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또한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셋째,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와 난이도의 글을 접할 수 있도록 기사, 이야기, 에세이, 설명문, 시, 소설, 과학 논평 등 여러 유형의 글을 읽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만화나 웹툰도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활자화된 긴 글을 읽는 연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읽히기보다는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고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역사,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으며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 또한 언어 이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읽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요약은 독해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글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나 단락부터 시작하여 점차 긴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요약을 할 때는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문을 작성한 후에는 원문과 비교하며 자신의 요약이 얼마나 정확하고 간결한지 평가해보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반복적인 읽기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동일한 글을 반복적으로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읽기를 통해 학생들은 문장의 구조와 단어, 표현 방식에 더 익숙해지며 글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며 세 번째 읽을 때는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의미,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복 읽기는 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섯째,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장 분석 능력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글에서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길이가 길고 복잡한 문장들은 의미 단위로 끊어읽고 수식하는 관계를 화살표 등으로 표시해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연습은 문법적인 이해를 넘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복잡한 문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읽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글을 읽은 후 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글쓴이의 주장에 나는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의 내용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글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느낀 점이 무엇인지, 더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지식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기여합니다. 여덟째,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읽은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과 토론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활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토론은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글쓰기 활동은 독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문, 요약문, 비평문 혹은 창작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아홉째, 꾸준한 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해력은 하루아침에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역사, 철학 등 다채로운 영역의 책을 꾸준히 읽어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할수록 새로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교과서와 관련된 책을 함께 읽으면 학교 수업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독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책을 번갈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이나 영상 매체 사용 시간을 줄이고 긴 글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제공하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긴 호흡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활자, 매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용 시간을 최대한 절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며 이는 문자 해독 능력과 의문론적 인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 리딩, GGLEC, 고, KR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문해력 향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서 관련 자료, 독후 활동 가이드, 그리고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글 또박또박은 개별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 학습지와 성장 결과지를 제공하는 한글 학습 지원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특히 한글 학습 초기 단계의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래들과 함께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드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응원하는 부모님들, 문해력은 단지 지식을 쌓는 능력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문해력 향상을 통해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해력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여러분의 문해력 향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